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여순사건 특별법이 개정돼 1,200여 명이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여순사건 희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철저한 진상규명과 신속한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제도 개선과 함께 충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합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운영됐던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 당시 위원회는 여순 사건과 관련된 1,237명을 피해자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여순 사건 특별법에 따라 공식적인 희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들 역시 다시 신고서를 제출하고 실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 개정안은 과거 진화위 조사에서 피해자로 확인된 1,200여 명에 대해 별도의 신고 없이 희생자 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심사 대상이 줄어들면서 희생자 결정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큽니다. 7,000건 정도 접수가 됐는데요. 240건뿐이 지금 현재 확정을 못 받았습니다. 1,200명이라면 아주 큰 숫자고요. 이와 함께 특별법 개정안은 진상조사 보고서에 피해자로 이름을 올릴 경우에도 희생자로 인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금 지급과 신속한 무죄 판결을 위한 직권 재심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들은 길게는 2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특히 유족들은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획단 구성과 위원회 차원의 직권조사를 시급한 과제로 꼽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은 제도 개선과 인력 충원을 위해 내년 여순 사건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25억 원 증가한 82억 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예산을 감축하겠다는 현 정부의 기조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기재부에서는 50억대로 계산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행안부하고 협조해서 최대한 원안에 접근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여순 사건 진상조사가 내년 10월이면 끝나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늦어지고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하면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수 웅천 생활형 숙박시설의 용도 변경을 위한 주차장 조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여수 정기명 시장이 시가 주도하는 조례 개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 시장은 최근 열린 월간 업무계획 보고회에서 조례나 법규의 완화 규제 등은 공익성을 토대로 여수시 전체 시민들에게 적용돼야 한다며 특정 다수에게 적용되는 조례 강화나 완화는 시 정부에서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시장은 또 그동안 여수시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은 것은 수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시 정부의 입장을 확실히 전달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의료와 복지 서비스 등이 제공되는 고령자 전용 주거시설이 고흥에 건립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고령자 복지주택 공모사업에 고흥군이 선정돼 사업비 분담 등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고흥군 도양읍에 건립될 고령자 복지주택은 150호 규모로 물리치료실과 식당, 임의용실과 정원 등의 부대시설이 함께 들어설 예정이며 국비 192억 원이 지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현직 광주시 도시계획위원들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심의 과정의 공개 여부를 두고 치열한 격론을 벌였습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광주 신세계백화점 확장, 옛 방직터와 어등산 관광단지의 복합 쇼핑몰 입점, 초고층 아파트 신축에 이르기까지 광주의 사실상 모든 개발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도시계획위원회. 막강한 권한을 쥐었지만 심의 과정은 한 달이 지나고야 익명으로 또 축약돼 공개됩니다. 밀실, 깜깜이 꼬리표가 붙는 이유입니다. 아파트 병풍으로 둘러싸인 회색도시라는 오명도 도계위의 역할 부재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입니다. 도시계획과 도시개발이 과연 광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됐느냐? 아니면 지금까지 어떤 개발업체라든가 건설업체의 이익에 기여를 했느냐? 공원들의 공간들이 사라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지금까지 역할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 공개와 비공개 공방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심의 당사자는 심의를 공개했을 때의 역작용을 고려해 비공개를 고수할 뿐
개발 사업의 공공성을 높이는 자문기구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해명합니다. 지금 우리가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정보라든가 또 특정인에 대한 정보를 지금의 시스템이나 기술에서는 이뤄낼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공개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고민을 해보고 그거에 대한 대응책이 있을 때 점진적으로 공개냐 아니냐의 소모적 논란보다는 본질적 문제를 짚자는 제언도 나왔습니다. 위원을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고 구성할 인식 전환이 먼저라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전문가 위주, 권력 위주의 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니라 시민 참여 위주의 도시계획으로 가야 되고 지금이라도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그 예비 도시계획위원들을 지금 뽑는 거죠. 운영혁신안을 마련해 위원회의 추락한 신뢰를 회복하자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사실 본질적인 문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어떻게 운영 방식을 바꿀 것이냐, 개선할 것인가 더 포괄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라고 봐집니다. 구성 단계에서부터 전면적인 쇄신을 가져오면 지금 단계에서라도 공개 못지않은 효과를. 광주시의회는 회의 공개를, 광주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 수정조례안을 각각 발의한 상황. 8월 임시회기를 앞두고 의회와 집행부가 어떤 절충안을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최후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을 1980년 당시 모습으로 복원하는 사업이 시작됩니다. 옛 도청 복원공사에는 504억 원이 투입되며 6개 동의 특징을 살려 추모와 교육, 체험 공간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옛 전남도청 복원추진단은 늦어도 8월 말까지 시공사를 선정해 2027년까지 5.18 역사를 간직한 시민 친화적인 공간으로 꾸민다는 계획입니다. 국도 77호선 무안 현경 해제 구간은 상습 교통체증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농번기와 휴가철에는 더 심각한데요. 양보차로를 도입한 왕복 4차로의 확장안이 검토 중입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안군 현경에서 해제를 잇는 7.23km의 왕복 2차로. 실산대교와 임자대교 등이 잇따라 개통되면서 하루 평균 11,000여 대가 오가는 등 교통량이 급증했습니다. 특히 홀통교차로에서 해제 수암교차로 2.86km의 구간이 가장 심각한데 이 구간에서만 지난 10년 동안 50건의 사고로 2명이 숨지고 58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무리하게 앞지르기를 하려다 중앙선을 침범해 발생한 사고가 41%로 가장 많고 응급 환자 이송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양파 수확기 때나 여름 휴가철에 교통량이 마비된 상태로서 그로 인해서 인사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때문에 왕복 4차로 확장은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수건입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최근 지역의 요구를 수용해 일부 구간이라도 4차로로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비 타당성 재조사가 필요한 양방향 4차로 확장 대신 폭 3.25m의 양보차로를 도입해 적은 비용으로 사실상 왕복 4차로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농기계 통행도 분리되고 정체 시 교통 분산 효과, 안전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체 구간 중 신설 구간만이라도 4차로로 반영되어 교통사고 위험성과 교통 정체를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올해 말까지 무안 현경 해제간 도로시설 개량공사 실시 설계 용역을 마칠 계획. 지역 주민들은 2018년 준공된 국도 77호선 무안 현경 송정에서 마산 구간에 대해서도 4차선 확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장마가 끝나고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전남 지역의 온열 질환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5월 말부터 그제까지 집계된 전남 지역의 온열 질환자는 53명이며 이 가운데 지난 25일부터 발생한 환자가 전체의 절반이 넘는 30명을 차지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기온이 올라가는 낮 시간대에는 야외 작업과 운동, 외출을 자제하고 폭염특보 등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수산업 분야에 대한 재해복구 단가 인상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고수온 등 자연재해로 수산업 분야의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양식시설물과 수산생물에 대한 재해복구 단가는 수년째 동결된 상태라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